자,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학원에서 행정 절차론을 담당하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박수를 치시니까 저를 위해서 박수를 치는 것 같고 막 그렇기는 한데, 제가 수업에 관한 설명보다 이제 저랑 많이 다 겹쳐요. 모든 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김현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하셨다면은 저는 그냥 제 과목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수업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짧을 것 같아요. 일단 절차로는 거의 암기가 좀 주가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 암기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수월하게 외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좀 꼼꼼하게 외울 수 있느냐의 방법이, 저도 이제 거의 한 10년 넘게 행정사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외우고 온 부분을 답안을 작성해 보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거만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시작하는 개강에는 시험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은 없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작한 요번 주인가요? 이게 일요일이니까 하여튼 요번에 시작하는 첫 해는 시험을 안 보고 2회 때 시험 볼 내용을 미리 답안지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답안지를 나눠 드리면 그 부분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외워 와가지고선 그래서 시험을 보시고, 당연히 2회 때는 3회 때 답안지를 미리 나눠 드리겠죠. 그렇게 해서 7회, 8회, 7번 정도 시험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8회 수업이니까. 그래서 7번에 나눠가지고 진도별로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나면은 그래도 좀 꼼꼼하게 외우게 돼요. 근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그래요. 한 5, 6회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기술을 따라서 뭔가 실력을 구분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5, 6회까지만 해도 한 5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 시험이. 왜냐면 4문제인데 논술형이 이제 분설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분설형이라는 거는 40점짜리인데 1-1, 1-2 해가지고선 배점이 뭐 20점, 20점이거나 10점, 30점이거나 뭐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한 5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5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만 어느 정도 작성을 하셔도 합격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8회, 9회가 넘어가면서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눠드리는 5문제를 딱 다음 주 문제로 5문제를 딱 나눠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어요. 사실 그건 좀 적기 때문에 한 회당 뭐 한 6, 7 뭐 많은 그 비중에 따라서 나오는 출제율에 따라서 또는 뭐 암기량이 많은 부분이냐 적은 부분이냐에 따라서 제가 좀 나누겠지만은 한 7, 8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문제를 나눠드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소화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보시면서 암기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론이라는 과목에 대한 설명은 이제 좀 이따 시작을 할 건데, 철저하게 암기가 좀 많은 과목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절차론이 가장 양이 많은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8개의 법으로, 제가 좀 쓰겠지만 8개의 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이 가장 많은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 과목을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좀 외우기가 힘들어요. 제가 1차가 어저께 끝났죠. 어저께 제 개인 전화번호는 좀 많이 오픈하는 편이라서 연락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학원 강사인데 저한테 학원을 다녀야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다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저도 참 애매해요. 근데 공부 방법은 그래요. 공부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스스로 법조문 찾고 판례 찾고 해당되는 이론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해가지고서 하면 정말 잘 외워지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그거 한 3, 4년을 하셔도 다 못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만약에 혼자 그렇게 하신다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적이라면은, 저 같은 경우라면 못해요. 근데 이제 강사들은 그렇잖아요. 그거를 제가 맡은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 과목을 하지만 저는 한 과목만을 분석하고 그게 1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분석된 것들의 이게 중요하고 이거는 어디랑 엮이고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면은 확실히 도움은 되겠죠. 확실히 도움이 되겠어요. 뭐 저는 꼭 학원을 다녀야 된다, 꼭 제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학원을 다녔을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왕이면 다니실 거면 저한테 들으시면 저는 감사하겠죠. 자, 과목 설명을 좀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과목이 행정 절차론이고
포함되는 건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뭐 정보공개법, 약칭으로 다 쓸게요, 제가.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 그 다음 질서위반행위, 행정조사, 행정규제, 그 다음에 뭐 가족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있어요. 주민등록법이 있는데, 행정절차론이니까 당연히 행정절차법에서 40점짜리가 나오죠. 역대 10번의 시험을 통해서 한 번을 제외하고, 물론 분량은 항상 40점 이상으로 나왔어요. 근데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9번이 다 1번, 그러니까 논술형 문제는 다 행정절차론 법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하고 주민등록법 같은 경우는 10번 10회를 통해서 한 번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제율이 좀 많이 낮죠. 그러니까 보통 학원가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요 4개를 3개를 뭐 빅3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출제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한 띄엄띄엄 우리가 10번 시험 보는 데서 한 5번 정도 나왔으니까 그게 출제율이 높은 편은 아니죠.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에 비해서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외울 양이 굉장히 많고 아마 절차법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합친 양 정도의 양이 될까? 뭐 그 정도로 양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싹 다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개정이 많다면은 그거는 그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율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지만은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진 법이긴 하죠. 자, 여러분들이 행정사가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행정사가 되실 거예요. 이제 10월에 이제 시험을 보시고 나면은 뭐 발표가 12월에 나면 12월에는 이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가 될 테고 뭐 실무 교육이나 연수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법정 교육을 받고 나서 개업을 하면 행정사가 되겠죠. 제가 행정사가 딱 되고 나서 한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갑자기 협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업무처리부 조사하러 온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3일 뒤에 업무처리부 조사하러 왔었어요, 공무원이. 그래서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데, 업무처리부 작성을 보통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하는데, 저는 안 했었거든요, 사실. 업무처리부 작성이 어렵지는 않아요. 뭐 이것저것 그냥 내가 맡은 업무라든지 뭐 누구한테 맡았는지 수임액이 내용이 뭐가 얼마 받았는지 이거 쓰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일이 없으면 진짜 더 어렵지 않죠. 쓸 게 없으니까. 근데 뭐 일이 없지는 않았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작성을 안 해놓으니까 밤새도록 작성을 정말 해가지고서 한 이틀 정도 걸렸나? 해가지고선 작성을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선 조사로 갔죠. 근데 업무처리부를 제가 작성을 만약 안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무원이 와서 처리부가 없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나와서 업무처리부 작성은 뭐 과태료죠. 과태료 뭐 100만 원이에요. 뭐 100만 원 이하니까 이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사전에 통지를 할 거예요. 야, 너 업무처리부 작성을 안 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너한테 이런 처분을 내릴 거야 라고 통지를 할 거예요. 그 사전 통지를 받으면 제가 난 이렇다 저렇다 내 의견이 있다면 이런 의견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 처분이 나오게 되죠. 본 처분에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과태료 100만 원을 너한테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뭐 제시하게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과목에 대해서 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과태료 100만 원인데 만약에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저한테 너 업무 처리부를 제출해라. 내가 감독상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업무 처리부를 제출해라. 뭐 이렇게 해서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제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거나 뭐 제출하지 않으면 그때는 업무 정지가 돼요. 업무 정지. 그 다음에 그때는 과태료가 500만 원이 나오죠. 자, 업무 정지 처분이 나오겠죠, 아무튼. 자, 이게 뭐예요? 제가 쓴 거. 이런 거.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을 받고 이유 제시를 해가지고선 그리고 처분을 내려라. 라는 어떤 처분까지의 행정작용 중에 하나인 처분까지의 어떤 절차예요, 절차. 이런 절차가 쭉 구성되어 있는 게 행정절차법이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 업무정지 처분이 나오고 과태료 100만 원이 나왔다 이러면은 열이 받죠. 어디서부터 열이 받냐면 왜 하필이면 나한테 나왔을까? 옆에 다른 행정사는 안 나왔는데 왜 나한테 나왔을까? 뭐 이런 거가 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왜 나를 선정했어요? 열람대 그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어요. 라고 해서 조사 기준 선정에 대해서 뭔가 열람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자, 요거 나오는 거. 공문이 와가지고선 뭔가 조사하는 거. 이런 걸 행정조사라고 하고요. 그 행정조사법에는 당연히 내가 왜 선정되는지에 대한 어떤 열람 기준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는 청구권이 규정돼 있어요. 이것도 행정조사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아니면 업무 정지를 한다든지 뭔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행정사법에 있거든요. 행정사법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행정사법을 만들 때 우리한테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거를 규제라고 하죠. 규제. 그러면은 그런 규제를 할 때, 만들 때 어떤 절차를 거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게 행정규제법이에요. 자, 최종적으로 지금 과태료 100만 원이 나왔죠. 여러분들 벌금, 뭐 과징금 뭐 이런 거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 과태료예요. 과태료. 왜 과태료였을까요? 업무처리부 작성하라는 어떤 의무를 제가 위반했기 때문에 질서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위반한 거에 대한 어떤 제재로 과태료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질서 위반행 규제법에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열람 청구라는 것이 행정조사법에 규정돼 있다면 그러면은 돼 있으니까 제가 열람 청구를 했겠죠. 규정돼 있지 않았다면 저는 내가 왜 대상자에 선정됐는지 알 수 없을까요? 그래도 알 수 있죠. 왜요?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정보 공개 청구. 그죠? 자, 그렇게 뭐 하나의 사안이지만 그 사안에 해당되는 모든 법들이 다 엮이고 유기적으로 흘러가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나오는 문제, 사례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었죠.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시험이 어려워진다면 점점 이런 것들은 엮이게 돼요, 서로. 자, 그래서 절차론이라는 한 8개의 법을 가지고 각각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각각의 어떤 의미라든지 그거에 서로 융합됐을 때 어떤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학원의 도움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과목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 되면 어떤 과목인지 각각을 지금 수업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설명회나 아니면은 수업 때 마지막 날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는 1회 때 행정사를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합격을 하고 그때 이제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해서 이제 10년 차가 되나요? 11년 차가 됐나요? 숫자가 약해서 한 10년 차 정도 됐죠. 제가 뭐 행정사로서 업무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다 이럴 시간은 없어요. 이럴 시간은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한테 직업을 물으면 그래요. 너 직업이 뭐니? 하고 물으면 저는 강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저는 행정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물어봐도 저는 행정사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합격하실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내년 되면 행정사 저랑 똑같이 행정사가 될 테고 세상이 좁아요. 좋기 때문에 되게 자주 만나요. 제 수업했던 사람들하고 되게 자주 만나는데 제가 수업을 항상 준비하거나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때 항상 갖고 있는 마음은 제가 진짜 2회 때부터 수업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갖고 있는 마음은 워낙 우리하고는 뭐 다른 선생님들이 다 잘 가르쳐서 저는 그냥 이렇게 보조만 맞추면서 따라가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보조도 못 따라가가지고 못 맞춰가지고선 나중에 합격은 했는데 쟤 때문에 감이 떨어질 뻔했어 막 이러면서 저한테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 만난지는 않았으면 그래도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뭐 이런 생각으로 항상 저는 준비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강사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는 제가 죽을 때까지 할 거라서 여러분들하고는 죽을 때까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그런 마음으로 수업 준비를 할 거고 여러분도 4개월만 딱 열심히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합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4개월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좀 따라와 주시고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걸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